네. 그러면 이제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차신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가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예. 네, 오늘도 활기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증시는 플러스로 시작을 한 거죠? 네, 현재 이제 아직 뭐 지수는 안 나왔는데 네. 예상은 한 10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요. 오르면서 출발할 네. 것 같고, 일단 뭐 대부분 기업들이 좀 상승 출발해서 아마 플러스권 출발할 게 유력해 보이고요. 네, 일단 지금 지수는 나왔습니다. 플러스 8.8포인트 올라서 2440선 이제 다시 좀 돌파를 했고요. 0.37%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464개고요. 하락이 한 25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817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한 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0.37% 올랐고, 상승이 748개, 하락은 473개로 이제 오늘은 어제와 좀 반대로 좀 좋은 출발 일단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5% 이상 일단 출발을 해줬고, LG에너지솔루션이 1.1% 이상 올랐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1%, 또 카카오가 2%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좀 현대차도 1.3% 정도 오늘 좀 오르면서 좋은 출발을 일단 오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좀 큰 기업들은 대부분 좀 오르는 그런 좀 분위기가 오늘은 좀 오전장에 펼쳐지고 있고요. 일단 좀 가장 출발이 그래도 좋은 기업은 DLENC입니다. 오늘 한 4%인데 아마 어제 수주 공시가 하나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 영업무역이 어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좋은 실적 내서 오늘 2% 주가 오르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3% 정도 올랐고요. IS동서가 2.5%, 네네. 또 태양광 회사죠. OCI도 한 2%. 그리고 어제부터 좀 원전주들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한전기술이 2% 이상 주가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 CS윈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도 2%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최근에 워낙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한 2% 정도 주가 밀리고 있고, 또 어제 강했던 두산바켓이 0.7%, 어제 DB하이텍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물적 분할 이슈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0.7%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그 소재 업체들이 약간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래도 대부분 견조한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원익 QNC가 한 5% 가까이, 이게 이제 반도체 쿼츠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일단 5% 정도 주가 올랐고요. 하나머티리얼도 이제 같은 그쪽 부품사인데 4% 가까이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는데, 오늘 또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TSE, 리노공업, 두산테스나 네페스 다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한 2% 올랐고요. 심텍도 한 2%.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 다 반도체네요. 오늘은 오전에 이렇게 2% 이상 오른 기업들은. 네. 다만 좀 빠지는 거는 이제 2차전지 소재입니다. 오늘 LNF가 마이너스 2%,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 대주전자재료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첨보도 한 2% 빠졌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대표 소재주는 오늘 대부분 좀 빠지고 있고,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0.2% 정도. 그리고 SM은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그래서 코스닥도 그동안 이제 거의 뭐 2차 전지랑 이 SM에 다 몰렸는데 오늘은 이제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주인공들이 좀 빠지고 조금 밀렸던 반도체가 약간 바톤 터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이게 2차 전지가 좀 밀리다 보니까요, 상승폭은 조금 제한돼서 지금 2포인트 정도로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리고 있고, 코스피도 뭐 비슷합니다. 한 8포인트 정도. 그래서 시초가 부근에서 양시장 모두 다 큰 지금 변동 없이 일단 좀 그래도 견조한 상승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팔고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 매도고요. 주로 매도하는 거는 오늘은 좀 전기전자 업종 한 200억 정도 매도 나왔고, 반면에 오늘 운수장비 쪽 사는 거 보니까 아마 자동차 쪽 사는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 인터넷 쪽으로는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기관 투자들은 오늘 이제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좀 소폭 매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 아마 오후장에 또 이런 좀 변동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보여지고요. 오늘 오전은 일단 외인 기관 다 조금 지켜보는 그런 흐름이 좀 오전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섹터로는 오늘 가장 좀 좋은 출발 보이는 섹터가 일단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 오늘 대부분 다 분위기가 좀 좋은 출발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좋습니다. 오늘 태양광, 미국의 태양광 회사들도 최근에 주가들이 좋았는데 한국 기업들도 오늘 이제 굉장히 좀 불을 좀 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랜만에 또 건설 대표주들도 오늘 DLENC가 좀 급등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네. 최근 부진 딛고 다 동반해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도 어제까지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카카오가 한 2% 이상 오르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뭐 챗 GPT 관련주라든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나쁘지 않다 보니까요. 이게 인터넷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 주고 있고 통신 장비 회사들도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분위기는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풍력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하고요, 반도체, 뭐 챗 GPT 이런 쪽이 조금 시장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 반면에 오늘은 이제 하락률 상위 종목은 대부분 그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뭐 리튬 관련주, 뭐 니켈 관련주, 또 2차 전지 셀 업체, 뭐 소재 업체, 장비주 할 것 없이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빠지는데 아마 오늘 또 테슬라가 3% 정도 좀 빠진 것도 약간 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엔터가 밀리는 가운데 나머지 섹터들은 그래도 좀 잘 좀 상승은 하고 있다라고 일단 오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이 정도로 지금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할 수 있겠고요. 네, SM도 오늘은 좀 빠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좀 빠지는 것 같네요. 코스닥에. 네네네. 그동안 시장을 좀 네. 이끌었던 왜? 아니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20조가 20조네요. 10조. 그걸 뭐 새삼스럽게 그래.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늘 이제 저는 뭐 상한가, 하한가 뭐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시총상이 이렇게 쭉 보잖아요. 네. 시총상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 있는 거에서도 에코프로 BM이 나는 올라와 있어. SM을 요즘 계속 보고 있어. SM. 왜냐면 SM. 야 이게 또 15만 원 넘어가면 또 한 3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공개매수 지난번에 4주 됐거든. 개인 물량은. 나 그래 처음 봤거든 솔직히. 네. 공개매수 4주. 4주. 근데 이게 15만 3,800원인데 네. 이론적으로는 15만 3,800원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매수 안 네, 되면 안 되지, 안 15만 되죠. 원에. 자,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누가 또 18만 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 주식이라는 건 항상 움직이는 건데. 에? 아니 그리고 또 SM이 보니까 상장사 6개와 그 비상장사 34개, 35개가 있더라고요. 계열사가 계열사 좀 많아요. 네. 네, 계열사 많죠. 너무 많아. 네, 많아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SM 주식만 이만큼 갖고 가면 이게 끝나는 게임이 아닌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쪽 모두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까지 좀 왔대요. 또 그쪽 또 네트워크 했구나. 아유 어제 또 안지나 연구 네트워크 아니고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래. 네, 네트워크 말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SM 하이브도 그렇고 하이브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네 이제 대체로 미주 뭐 이런데 유럽은 좀 괜찮은데 미주 괜찮지. 예, 근데 이제 아시아권이 좀 약한데 SM이 또 아시아권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대. 하이브. 미주 모르는구나. 미주? 응. 미주 뭐예요 또? 아니 걸그룹 출신 미주 몰라. 나랑 같이 저거. 이름이 미주예요? 응. 어디 걸그룹 출신이에요? 그거 모르시잖아. 아니 걸그룹 출신이라는 건 아는데 어디 걸그룹 출신인 건 몰라. 아니 걸그룹이 그렇게 뜨진 못했어. 미주만 떴어.
뜨지 못했다. 예. 요것도 오늘 문제가 단단히 될 만한 것 같습니다. 미주만 좀 유별내 떴다. 여러분은 미주가 어디 소속된 러블리즈죠? 러블리즈, 러블리즈가 안 떴다. 러블리즈 불핑보다는 안 뜬 거지. 시간을 아니, 달려. 불핑보다 뜬 거야? 예? 불핑보다? 저는 더 떴다고 생각해요. 러블리즈가? 예. 여러분, 정프로는 러블리즈가 불핑보다 더 많이 떴답니다. 네. 아 왜? 불핑보다 못할 게 뭐죠? 러블리즈. 러블리즈가? 그만큼 사랑스러운데 시간을 달려서. 미주 말고 누구 있어? 저 대양주도 있을 거고요. 구라파주도 있고. 에휴, 참. 넘어가. 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볼 시간인가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저기 그 항공 관련된 이제 데이터인데요. 하나증권의 박성봉 도승환 연구원님이 이제 2월달 인천공항 수송 실적이 나와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인천공항 2월 여객 수송이 이제 373만 명으로 이제 2019년 그 코로나 전에 지표 대비해서 64.5%까지는 회복이 됐고요. 특히 일본이 뭐 정말 압도적입니다. 7,000% 가까이 넘게. 7,000%. 예, 뭐 그거는 저건 통계는 좀 아니 통행 금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외교관하고 필수 인력만 들어가던 거였어요 원래. 네. 그걸 7,000%라고 하는 거는 좀 심한 거지. 뭐 근데 뭐 많이 가긴 하더라. 네, 데이터가 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국도 좀 이제 풀리니까 279%, 동남아도 1,600% 늘어났고, 이제 미주 유럽도 굉장히 많이 여전히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뭐 가장 좋은 건 역시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수송객 수가 92.7만 명으로 2019년 8월 이후로 가장 지금 높은 수치 네.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이제 여객 수송 실적인데 뭐 당연히 이때는 없죠. 없는 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성장률도 그렇고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고, 반면에 화물은 좀 빠져요. 이제 화물 수송은 확실히 좀 성장률도 그렇고 마이너스로 갔고, 이 위에 그 이 실제 수치도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일본 해외 입국자들 한국인 비중이 이제 38%나 될 정도로 역대 지금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2월 말부터는 이제 한국과 중국도 입국 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이제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지금 또 항공기 증편도 하반기에는 608회까지 주 이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도 좀 이제 항공사들 실적에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화물 쪽은 네.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북미 홍콩 노선 항공 화물 운임까지도 지금 작년 평균이 8.34달러인데 지금 4.93까지 거의 절반 정도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임과 물량이 다 안 좋아져서 확실히 화물 쪽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하나증권 의견은 좀 저비용 항공사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아마 탑픽은 좀 제주항공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올해 LCC들 그 실적은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같은데 이제 그 삼성전자가 23년도 신규 TV 라인업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 세 가지가 주력 제품인데 이제 TV? 네오 TV요. 네. 네오 Q LED 이제 LED입니다. 요거는 LED 네. 8K. 그다음에 이제 네오 Q LED 그리고 OLED TV도 이제 결국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한 해 만에 했는데 OLED도 라인업을 구축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종 정도로 일단 라인업을 좀 구축한 것 같고요. 미니 LED가 적용된 게 그 8K 그리고 4K 네오 QLED 여기 이제 미니 LED가 탑재가 좀 된 것 같고 QD OLED인데 가격 기준으로는 역시 8K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네오 QLED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QD OLED 그 다음이 4K인데 여기서 8K를 만약에 제외하면 확실히 OLED가 가장 비싸다 TV 기준으로. 제가 그리고 올해 8K 하나 샀어요. 아 그게 8K예요? 아, 사실. 네. 와 근데 8K 샀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 8K 볼라면 있잖아. 네.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네. 그 왜 그 전시된 그거 있잖아. 그런 아. 배경화면 그 옵션이 있거든. 네. 8K 이렇게 써 있어. 네. 그거 봐야 돼. 그 뭐 그냥 꽃 뭐 이렇게 물감 쫙 뿌리고 뭐 그거 이런 영상이죠. 그거나 뭐 이제 뭐 저기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막 네, 그 도시 그렇지, 나오는 거 예, 있잖아. 저기 그 뭐지 파프리카 자르고 맞아요. 그래 또 이렇게 올챙이 같은 거 팍 튀면 물 쫙 튀고 그런 거 있잖아. 계속 그것만 봐야 돼. 13
2009년도에 사고 이번에 바꿨거든. 되게 오랜만에 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15년 만에 바꾸면서 네. 야, 나 TV에 대한 투자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솔직히 내가. 왜요? 왜냐면 그거 있잖아. 고장 나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안방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어. 2009년도에 산 거. 아무 문제 없어. 계속 보고 계신 거죠? 계속 보고 있어. 그냥 거실은 그냥 거의 그냥 그림 걸어 그림 그러니까 네, 그냥 큼지막한 거 적당히 하나. 고장이 나는데 고장이 안 나요. 예. 실제로 또 고장 나도 있잖아. 전화 오면 바로 와요. 그리고 TV를 보는 시간 자체도 워낙 절대적인 시간 자체 줄었고. 근데 줄었죠. 요즘에 많이 유튜브를 이제 그걸로 스마트 TV니까 좋긴 하더라. 맞아요. 아 유튜브를 TV로. 유튜브를 딱 보니까. 말 그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음. 유튜브 TV로 보시는. 근데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아니요, 대화면으로 괜찮아요. 보니까 요새 어. 유튜브 다 4K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 방송도 이렇게 TV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9시 10분 때는 거의 TV로 많이 보신다고 봐야죠. 댁에서 왜요? 주부들. 왜 주부들만 또 이렇게 또 노리세요? 또 오려. 아니 지금 출근하신 분들은 못 보잖아. 그죠, 한동안 이제. 분들 못 예, 보고. 지금은. 테이블 옆에 이렇게 살짝 켜놓고 전론지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TV는 네. 별론 것 같아. 별로 이렇게 좀 가격 대비 효용이 아니 무슨 제품을 10몇 년 만에 바꿨는데 계속 그걸 쓰고 있으니 자동차는 그래도 한 5, 6년, 7년, 7, 8년 만에 바꾸고 그거 뭐 남들 주고 그러잖아. 근데 바꾼 느낌 확 나는데. 그죠. 예. TV 그 친구가 얼마나 그러셨죠? 8K. 8K가 원래 1,000만 원 좀 넘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 붙어 있는 가격이고 가면 내고 해줘. 내고 내고 해주죠. 7까지 해주더라. 7대까지. 하이마트? 아니? 이런 얘기 했더라. 삼성. 삼성. 매장이. 디지털 프라자. 네. 그리고 거기다 또 3종 세트 선물을 줘요. 그때 맞아요. 선물. 우프 하나 주고 무슨 뭐 저 정기청소인가 뭐 이런 거. 우프 하나 주고 밥통 하나 주고 밥솥 하나 주고 저기 뭐야 빔 프로젝트 주고 빔 프로젝트가 200짜리. 하나 다 100씩이니까 그럼 400이란 얘기야. 네. 잘 돈으로 깎아주지. 네. 자, 하여튼 8K 85인치 맞죠? 네, 85인치. 벌써 작아 보이더라. 며칠 만에. 눈에 벌써 익으셨어요? 샤오미 거 100인치 좋던데. 100인치. 샤오미? 샤오미 100인치 있어요.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무슨 색인데 제가 뭔 색? 테이비 야 진짜 씨.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 아니 그러더라고요. 100인치짜리가 있더라고요 샤오미 게. 근데 가격이 얼마 안 해. 그거보다 훨씬 싸요. 100인치가. 그렇지. 네. 하이얼 이런 거는 뭐 100인치 해도 한 2, 300이면 하는 거 아니야? 하이얼이 언제적 하이얼입니까? 요즘 하이얼 없던데 요즘에. 네, 샤오미 좀 잘 나옵니다. 자 리포트 계속해서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격 기준으로 어쨌든 OLED가 기술 면에서 가장 좀 비싸다. 그다음 미니 LED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OLED TV가 그동안 좀 안 좋았죠. 사실 LG 디스플레이 주가만 봐도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TV 시장이 일단 안 된 거죠. 21년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시장이 둔화된 게 컸고 LCD 대비해서 원가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가 구조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LCD 대비해서 상대적 가격 매력이 생겨야 또 사람들이 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또 LCD 패널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가격 차가 좀 줄어들 여지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많이 좀 정상화가 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뭐 TV 쪽도 너무 좀 나쁘게 보기보다는 좀 최악을 좀 탈피하고 있다라는 좀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QD OLED 쪽 좀 이제 삼성도 LG는 이미 OLED TV를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걸 봤을 때는 좀 관련된 소재 기업들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삼성이 추가 투자할지는 아직 뭐 결론은 안 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TV 시장의 좀 최악은 좀 지나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니까 요 디스플레이 쪽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쪽인데 그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연구원님이 반도체 모든 주체가 좀 긴장하고 있어서 좀 하락세 둔화를 좀 유발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일단 D램을 좀 총평을 좀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 좀 유의미한 가격이나 좀 가격을 좀 낮춰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좀 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고는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좀 재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사 중에서는 재고가 좀 제일 많은 걸로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은 작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감산을 해가지고 4분기부터는 좀 재고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 보시면 PC 같은 경우는 재고가 좀 줄었습니다. 10에서 14주였는데 뭐 조금 줄었죠. 9에서 13주로 감소가 시작됐고 서버 쪽이 좀 제일 문제예요. 서버가 이 공급자들이 공격적으로 좀 추락 경쟁을 하다 보니까 타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의 고객사들도 적극적으로 좀 재고를 소진하고 있어서 어쨌든 재고 레벨 자체는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네. 조짐은 보인다. 그 스마트폰은 재고가 제일 먼저 빠져가지고요. 뭐 적정 재고인 것 같긴 한데 4분기 말 기준으로 한 5주에서 7주 정도니까 스마트폰 쪽은 그렇게 좀 나쁘진 않은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느냐. 네네. 요걸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은 뭐냐면 모든 주체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좀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어서 약간 예상보다는 그렇게 상황이 아주 뭐 나쁘게 전개되지는 않고 있고 김영건 연구원이 이제 의견으로는 수출도 3월부터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구매자들이 지금 업황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계속 좀 낮춰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업황이 이제 본인이 봤을 땐 가장 안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 하락 사이클 초입보다는 좀 정점 같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조금 메모리 가격도 하락이 좀 예상이 되니까 네.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업황은 지금은 안 좋아도 좀 정점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챗GPT 인공지능 뭐 이 관련해서 요즘에 또 조봉한 우리 깨봉 수학 선생님이랑 깨봉.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게 좀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큰 두 가지 이렇게 뭐 발전 방식 뭐 이런 그 방향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CPU 플러스 메모리 뭐 저장장치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컴퓨터 세팅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한 가장 이제 저 기본적인 세팅인데 그게 이제 챗 GPT인가 인공지능 AI 이쪽에서는 이 메모리 저장장치 이쪽이 좀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CPU만 필요해. 그러니까 CPU도 아니지만 하여튼 뭐 CPU 역할 하는 친구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모든 자료들을 다 항상 저장장치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제 꺼내다 이제 갖다 주는 거였잖아요, 결과물을. 근데 지금은 모든 걸 다 저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이른바 뼈대들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저장된 애들은 없어도 되는 상황? 그래갖고 깨봉 형님 얘기야 그게? 근데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요걸 한번 제가 이번 주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거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저 잘 검증 조심해서 얘기하십시오. 이건 뭐 반도체입니다 이거. 그분이 또 워낙 전문가예요 그쪽에. 반도체예요. 그럼 워낙 우리나라 전문가. 1등 예. 산업. 예전에는 우리가 영화 뭐 예를 들어 뭐 사전 뭐 메모리 막 얘기할 때 맨날 그랬잖아요. 신문 뭐 100년치가 들어간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반도체 또 정프로 공격한다. 근데 조심하셔. 굉장히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그게 그분이 얘기하신 건 낸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런 생각 자체가 아니 이미,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이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D램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생각. 아니 왜냐면 D램은 순간 기억에서 바로 이 챗GPT가 빠른 속도로 답변하게 도와주는 역할인데 D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카이스트 이런 데 계신 분들 다 써주세요. 왜냐면 저 모르는 낸드는 사람 모르겠는데 3명이서 그냥 D램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아주 필수적인 뭐가 있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이번 주말에 꼭 봐요. 이거 내가 지금 다 설명 이번 주말에 볼 거 많네. 토요일 날 또 누리엘 루비니 교수 인터뷰를 2부로 만들어서 저희가 네. 보내드리거든요.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네. 누리엘 루비니 교수, 터키 출신의 경제학자죠. 루비니 별명이 저기죠? 닥터 두비죠. 닥터 둠. 네, 네, 항상 둠. 이제 경고하시는. 루비니도 보시고 루비니? 이번에도 저 경고예요? 이번에 솔직히 루비니 교수가 또 오랜만에 책을 썼더라고. 근데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네? 한번 찾아볼까? 아니 뭐 됐습니다. 관심 없어요. 네. 루비니 교수 것도 보시고. 네. 이제 시간 있으면 충분히 좀 말씀드릴 텐데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침 시간에 그래서 책 말씀 못 제목이 드리는 거예요. 초거대 위협이야. 초거대 위협. 네? 네. 네, 초거대 위협. 됐어. 홍진채 대표 책이나 보세요. 훨씬 더 좋습니다. 거인의 어깨. 거인의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너무 좋은 거네. 읽지도 않고 어떻게 하니? 리뷰 보고 알았지요. 자, 리포트 다 봤나요? 네, 다 봤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증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오늘 뭐야? 신재생 에너지의 날이네 오늘은. 아하. 네, 어떻게 CS 바람 좀 불었나? CS 윈드예요? 응. 한번 볼까요? 뭐 2% 오른 걸로. 형님. 오늘 원전인데요. 원전이야. 보험하고 원전 주간. 보험? 네, 보험주하고 원전 주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저 원전은 안 해요? 두산병 굴삭기죠. 굴삭기죠? 네, 원전하고는 원전하면 뭐 그 두산 에너빌리티죠. 거기 구석에 가서 원전 원전도 터를 공구를 쳐야 그럴 수 되니까 약간 지금 좀 조롱 땅 쪽이신데? 파. 네. 두산하면 원전이 생각나고.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중장비. 네, 중장. 뭐 석유도 괜찮고요. 금호석유화. 야 오늘은 약간 이상하다. 뭐죠?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고 코스피가 플러스다. 원래 반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음. 코스피는 중무 장대형 산업이 좀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코스피롱 코스닥 숏 누가? ETF. 우리 저 ETF 2월 거 중에 제일 하락 많이 한 게 ETF 딱 줄을 세워 보니까 코스닥 숏 코스피롱 이게 있어요. 코스닥. 네, 코스피는 저 상승에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에 뱉은 건 그 ETF가 있는데 박살 났더만 걔가 수익률 제일 꼴찌. 야 안랩이 10%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데. 어제 그 어. 국민의 전당대회 결과. 야, 나는 진짜 안랩 주가는 난 진짜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랩. 네, 뭐 이런 테마로 또 묶여 있긴 하니까. 자, 오늘 설명 다 주셨을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는 혼조세 우리 시장을 끝으로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보내드리죠.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미